대장동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거론되었던 검찰 출신의 곽상도 의원이 구속되었습니다. 화천대유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후에도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50억을 받은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입으로는 공정을 외치면서 뒷구멍으로는 서민들의 고열을 빨아 나눠 가진 자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대통령 장애, 뒷구멍으로는 아들의 퇴직금으로 50억을 챙기면서 앞에서는 대통령 자녀를 스토킹하던 그런 자들입니다. 자신들이 기획한 대장동 사업을 도리어 온갖 방해와 로비를 뚫고 공공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이재명 후보에게 이재명 게이트로 몰아가던 뻔뻔함이 결국 죄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최소한 곽상도와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뒤집어 씌우기가 아마 그 시군적 먹기처럼 보입니다. 참 아픈 역사이지만 30년 전에 멀쩡한 청년에게 유서대필이라는 희대의 조작 사건을 누명을 씌워서 한 청년의 인생을 망친 그 사람이 다시 또 국가의 중대사를 다루면서 이렇게 많은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또 뒤집어 씌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 30년 전에 있었던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은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이 사법적 정의가 흐트러진 그런 예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운명을 달리한 박종철 그리고 이번에 제가 거론하고 있는 강기훈 다 저와 같은 또래의 동년배입니다. 총리님, 최근 김만배 정영학 녹취록이 연일 폭로되어서 충격적인 내용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소위 대장동의 그분이 누구인지, 대장동 개발의 부당이익을 기획하고 나눠먹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한 단서가 보입니다. 대장동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진즉에 이 녹취록을 전체 분량으로 확보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곽상도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되었습니다. 녹취록에서 언급되고 있는 박영수 특검 등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뭐 저희들이야 어쨌든 검찰의 여러 가지 수사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님,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거 잘 이해합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된 이후 공교롭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말이 안 되는 핑계를 앞세우면서 내일 예정되었던 TV토론을 무산시켰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갑자기 토론을 회피한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총리님, 2019년 4월 3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신가요? 혹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 내용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뭐 간간히 언론에 보도된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예.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 주말 독립언론 열린공감TV는 정영학과 김만배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 내용이 참 충격적입니다. 19년 4월 30일은 화천대유가 첫 번째 배당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이때 420억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는데요. 첫 배당 수익을 가지고 나중에 김만배, 정영학, 남욱 등이 소위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6명,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권순일, 홍성근 등을 거론하면서 어떻게 나눌지 의논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4월 30일 날 바로 이날 김만배 등은 박영수의 친척이자 대장동 분양업자인 이기성에게 100억을 보냅니다. 420억의 수익금 중에 일부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만배의 누나는 그날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집을 계약합니다.
A12라고 하는 블록 분양 대금이 다 들어와서 우선 처리해야 될 것들을 처리하는 그날에 박영수 친척에게 100억이 송금되고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매물에 내놓지도 않았던 윤석열 부친의 연희동 주택이 알지도 못한다는 이 김만배 누나에게 팔려나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우연의 일치라고, 또 후보가 이야기한 대로 우연의 일치라고 보이십니까? 언론에 따르면 하천대유 공범 정영학의 녹취록에 김만배 본인의 이름으로 윤석열이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만 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제 공개된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나는 윤석열하고도 싸우는 사람이야, 쌍욕을 해가면서 그런데 결국 형의 판단이 맞아 라고 정영학에 이야기합니다. 정영학은 아무런 의구심을 표하지 않고도 그 말에 수긍합니다. 전체 맥락을 보면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김만배는 윤석열과의 충돌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판단이 옳았고 관철시켰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총리님, 김만배가 말한 윤석열이 꼼짝도 못하는 그 카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약하면 정영학의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윤석열이 봐주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말할 때마다 속으로 쌍욕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밀고 나가 결국 잘 마무리했다고 자랑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사업의 해결사 노릇을 했고 또 김만배 그 결탁의 내용이 보여지는 정황입니다. 김만배 누나와 윤석열 부친 사이의 부동산 거래가 바로 그 꼼짝도 할 수 없는 카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화천대유 초도자금 5억은 박영수 계좌에서 나왔습니다. 저들은 박영수의 친척인 이기성 돈을 박영수 계좌를 통해서 받은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돈을 빌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역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이미 오래전에 정영학과 남욱은 박영수 전 특검의 사무실에서 대장동 사업을 계획을 짰고 이 이후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그들의 하수인들을 직접적으로 취업시켰고 최종 대장동 개발 산업의 설계 과정까지 관여하겠다. 박영수라는 사람이 대장동 개발에서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보여주는 상황을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업은요, 부산저축은행이 2009년도 1,100억 원이 넘는 돈을 불법 대출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 불법 대출을 한 이 알선업자에 대한 수사가 2011년도에 진행됐는데요. 그 변호인이 박영수 특검입니다. 그리고 이 불법 대출 수사를 담당했던 대검 중수부장은 최재결, 주임검사는 윤석열이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꼴이었습니다. 당연히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대장동 세력은 이렇게 불법 대출한 돈으로 대장동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그 6인의 그룹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신정훈 의원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검찰 수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를 바로 이런 검찰 내부, 특히 대장동 사업에 연루된 50억 클럽의 검찰 인맥이 총동원된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본받은 자가 범인입니다. 특검을 방해하거나 또 조사를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이유로 해도 이 대장동 사건은 명명백백하니 선거 전에 밝혀져야 합니다. 반드시 특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마지막 제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특검은 아무래도 국회에서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특검이 아니라 특검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정부가 현재 진행되는 수사가 좀 더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주시기. 예, 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찰 당국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사가 있다라는 걸 검찰이 알고 있으니까 뭐 수사에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